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편한 주말입니다. 재무적인 분석을 자료를 모아놓고 한번 방송을 해야지 하면서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실전 투자가이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를 등한시하고 진짜 돈 버는 종목 분석 이야기하고 그러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방송을 할까 하다 좀 천천히 가자. 어차피 좀 조정도 올 것 같고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트도 기초적인 차트는 알아야 되고요. 초간단 실전 재무 분석도 알아야 돼요. 돈세형의 기초 탄탄 강의를 보면 차트는 제가 황금 비율부터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 강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정도 차트만 공부해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요. 오늘 방송하는 주식 초간단 실전 재무 분석 이 정도만 알며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최소 이 정도 알고는 투자하자. 장점은 뭐냐? 재무를 분석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면 언젠가 한번 당합니다. 그 당하는 게 뭔가요? 쫄딱 망한다는 거죠. 차트나 기본적인 이슈, 테마 이런 거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1년 벌 수도 있고 2년 벌 수도 있고 3년 벌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재무 분석 없이 위험관리 없이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까불다가 한번 크게 당합니다. 기초가 무조건 재무입니다. 돈세형이 경영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 회계사 공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기초 공부를 혼자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매우 잘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 보면 주린이들한테 아주 쉬운 재무 분석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린이 입장에서 재무 분석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지만 매우 중요해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도나는 주식을 제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재무 분석의 핵심이에요. 아주 싼 저평가 상태인 주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돈세형이 초간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된다는 방송이기 때문에 매출액 알아야 되고요. 영업이익 알아야 되고 당기순이익 알아야 됩니다. 매출액은 뭡니까? 기업의 물건을 팔았을 때 전체 금액이죠. 1년 동안의 금액을 매출액이라 하죠. 영업이익은 뭡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액에 매출 원가가 들어가죠. 원가는 뭐예요? 원재료 뭐 이런 거죠. 원가를 빼줍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판매비가 들어가죠. 판매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뭡니까? 그냥 인건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이런 거 어렵게 단어를 쓰니까 매우 이 회계가 어려운 거예요. 돈세형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매출액의 원가, 원재료, 그리고 인건비, 그럼 영업하려면 그 판매비 이걸 빼면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에 그걸 끝납니까? 대한민국에 기업을 하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세금을 빼면 그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실제로 기업에 돈이 남는 거, 실제로 통장에 세금 내고 남는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어찌 보면 당기순이익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특별이익, 법인세 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분석할 때는 돈세형은 매출액,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뭐 매출액, 총이익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계속 사업이익 이거 몰라도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은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은 남는 거, 당기순이익은 세금 빼고 남는 거. 이게 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식 투자가의 기본 분석을 할 때 PER, PBR 뭐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다 필요 없고 진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 되겠습니다. PER이 또 중요해요. PER이 뭐냐? 주가의 주당 신율 나눈 거예요. PER이 뭐냐? 시가총액의 당기순이익을 나눈 거예요. PER이 보통 12에서 15배가 적정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PER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PER이 좀 내려갔어요. 한 12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PER이 낮을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 PER은 낮을수록 좋다. 근데 가끔 가다가 PER이 30배가 넘어도 주식은 날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미래의 성장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PER이 30배라도 주식은 날아갑니다. 그런 게 2차전지, 10년의 미래를 땡겨오는 거.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PER은 10이 중요하다.
10이 적정평가다. 10보다 내려가면 저평가라고 보고요. 하지만 PER이 높다고 주식이 꼭 비싼 건 아니다. 여기서 예로 아마존은 PER이 140배가 넘지만 주가는 계속 오른다. 제가 이 말이에요. 그 이유 뭐냐? 아마존의 성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렇게 PER 이런 거로 주식을 가치를 평가할 줄 안다면 대한민국의 회계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근데 회계사 주식하면 맨날 돈 꼬라요. 실전과 회계사와 틀려요. 근데 우리는 회계사가 아닌데 왜 해야 되냐? 그래도 기초를 알아야 부도나는 거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평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PBR은 주가의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눈 거예요. PBS는 기업 순자산의 발행 주식수를 나눈 거죠. PBR은 결론은 시가총액의 기업 순자산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돈세영이 27년 했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뭐 나누고 뭐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PBR은 1위 기준입니다. 1위 기준이에요. 1보다 내려가면 자산에 비해 저평가, 싸다는 거죠. 1보다 높으면 비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PBR이 1 이하면 부도가 나고 청산을 했을 때 그 가치보다 싸다. 그리고 1보다 높으면 순자산 가치보다 높다. 간단하죠? 우리는 간단한 것만 이해하면 돼요. 1이 기준이고 1보다 내려가면 싸다. 1보다 높으면 비싸다. 그리고 이런 나누기 하는 거는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간단만 알면 되겠습니다. 초간단.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왔느냐 이런 수치입니다. 그러니 기업이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입니다. 내 순자본이 100억인데 20억을 벌었다? 그럼 자기 자본이 20%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기업이 고부가 고가치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 ROE는 당연히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여기서는 ROE가 연평균 15%를 기준으로 잡네요. 돈세형은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ROE를 10%로 잡습니다. 기본 10%보다 많이 벌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10%보다 아래로 버는 회사는 매출은 높지만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BR 아까 설명한 겁니다. 한번 자료를 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PBR은 뭐죠? 기준이 1입니다. 기준이 1이에요. PBR은 기준이 1이다. 1보다 적으면 싸고 높으면 비싸다. 여기서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네요. A 기업이 있습니다. 순자산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주식수가 10만 주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PBS로 보면 기업 순자산의 주식수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순자산이 1만 원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만원 가치보다 주식이 비싸면 비싼 거고 만원보다 적으면 싸다고 봐야 되겠죠? PBR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순자산이 10억이에요. 발행 주식수는 10만 주, 주가는 9,000원입니다. A기업의 PBR은 어찌 되느냐? 9,000원의 주당 순가치 만원을 하면 0.9입니다. 그럼 0.9면 뭡니까? 1보다 아래죠? 싼 겁니다. 간단하게 1위 기준입니다. 1위면 어떻게 됩니까? 순자산 가치, 주가 현재가가 똑같은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위 기준이고 1보다 싸면 저평가, 1보다 비싸면 고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유보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익 이익응급의 자본 이익응급 그리고 납입 자본금 곱하기 100입니다. 유보율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에 있는 현금이에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와요. 매출도 많이 터져요. 근데 순환할 돈이 없으면 잘못하면 흑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보율을 돈세형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보율이 0%가 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돈세형이 투자하는 거는 유보율이 0%인 기업은 없었어요. 그러니 재무분석을 기초로 하면 부도나는 기업을 잘 안 사게 돼요. 유보율이 최소 1000% 이상인 주식을 돈세형은 삽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유보율이 뭐 3만 프로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에 돈이 넘쳐 흐르는 거죠. 유보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높을수록 좋고 기업의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총 자산이고요. 기업의 활동성을 확인하는 거라고 하고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의 유동부채를 나눈 거죠. 유동성을 확인하는 비율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의 매출액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총부채의 총자산을 나눈 거죠. 부채 비율이 평균 100 이하면 좋고 200 이상일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돈세형이 부채 비율이 200% 넘는 회사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수치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0 아래는 괜찮다. 그런데 200 이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높을수록 좋죠. 기준은 10%입니다. 10%보다 높으면 매우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10%보다 낮으면 매출은 높지만 기업이 돈을 못 번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자산 회전율은 얼마나 매출액 대비 돈이 활동성이 좋은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돈세형의 실전 재무 분석입니다. 돈세형이 만든 돈세형 스타일의 재무 분석이죠. 재무 분석을 배웠으면 재무 분석으로 기업을 비교하고 저평가 주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기초로 잡고요. 돈세형 원래 실전을 삼성전자를 무조건 비교합니다. 그리고 돈세형이 지금 장기 투자는 LG전자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돈세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삼성전자는 366조입니다. 오늘 날짜예요. 근데 LG전자는 18조 정도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20분의 1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과연 이렇게 싸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는 거죠. 매출액은 300조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LG전자는 84조예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죠. 매출액에 비하면 LG전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시가총액은 10분의 1도 넘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액 봐서는 LG전자가 매우 쌉니다. 그래서 돈세형이 매출액을 사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높은 기업을 매우 좋아해요. 근데 LG전자는 조만간에 100조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면 매출에서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가 366조면 그냥 400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LG전자가 적어도 100조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매출액을 비교했더니 LG전자가 18조지만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LG전자가 100조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매우 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43조예요. 근데 주식은 LG전자는 4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평가가 아닙니다. LG전자가. 하지만 그래도 싸요. 근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LG전자가 4조에 머물겠습니까? 영업이익이 만약에 5조, 10조 간다면 치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어쨌든 영업이익으로 비교해도 LG전자가 쌉니다. 그런데 매출액으로 봐서는 LG전자가 너무나 싼 거예요. 그만큼 LG전자가 뭡니까? 매출액은 높은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면 뭐합니까? 좀 낭비하는 걸 잘라내면 되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돈이 많은 사업을 하면 되죠. 지금 LG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LG전자 저평가를 전화서 고평가로 간다는 거죠. PR은 적을수록 좋죠. 6.86입니다. LG전자는 9.27이에요. PER 기준으로 봐선 삼성전자가 저평가예요. 삼성전자 승리. PBR은 기업 가치죠. 재무적인 가치죠. 1%입니다. 그러면 PBR로 봤을 땐 삼성전자는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LG전자는 0.78입니다. 뭡니까? 1보다 적죠? 그러면 LG전자가 저평가가 맞아요. ROE는 뭡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17%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근데 LG전자는 9%예요. 삼성전자보다 못하죠? 그럼 삼성전자 승리. 자본주의율 현금이라겠죠? 삼성전자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38,000%예요. 돈이 넘쳐 흘러요. LG전자는 1900%입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승리. 부채 비율 적을수록 좋죠? 26%. LG전자 166%입니다. 200%보다 낮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지만 부채 비율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또 승리. 현금 배당금은 한 1,400원대 주나 봐요.
LG전자 700원 줍니다. 배당 수익률 따지면 삼성전자가 2.35예요. 근데 LG전자는 0.6%입니다. 다 삼성전자가 승리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고 앞으로 기업이 좋아지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물론 삼성전자가 재무적인 분석을 했을 때 승리하는 게 많지만 LG전자가 돈세형이 보기에는 매우 싸고 앞으로의 미래가 좋아진다면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의 주식의 가치가 급상승할 게 보입니다. 이것이 실전 재무 분석입니다. LG전자를 가치평가를 한번 실전으로 해보겠어요. 이건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돈세형이 27년 하면서 나름대로 독학을 하면서 실전과 부딪히면서 가치 분석을 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돈세형 법칙이죠. 이 투자법이, 이 분석법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돈세형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돈세형은 어느 정도 80% 돈세형이 8할 타자 돈세형 아니에요? 8할 정도는 돈세형 가치 분석이 맞다. 그리고 가치 분석은 정답이 없다. 각자 공부를 하고 각자 맞는 툴에 만드는 거예요. 가치 분석은 그 사람이 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근데 돈세형 스타일로 가치 분석을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자회사가 LG디스플레이, LG노텍이 있어요. 근데 자회사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자회사 지분만 7.6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8조 정도 돼요. 22년 매출은 84조. 파이가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밥그릇이 크다. 돈세형은 이 밥그릇 큰 주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국엔 84조면 시가총액이 밥그릇 정도는 갑니다. 예로 삼성전자가 매출액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갔죠? 그 예입니다. 영업이익은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한 4조 정도, 3.9조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가치 분석을 하면 3.9조에 그냥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39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18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210% 상승할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2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가치가 11만 3,400원입니다. 210%를 곱하면 지금 11만원짜리가 당장 23만원에 가도 누가 욕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11만원짜리가 11만원짜리 가치가 아니고 23만원 가야 적정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기업의 사업 내용이 하향으로 간다면 마이너스로 까야죠. 근데 기업 가치가 미래가 매우 밝고 지금 하는 미래에 투자한 사업이 매출액이 빵빵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올라온다? 그러면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LG전자의 플러스는 뭐냐? 미래 먹거리는 뭐냐?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이 있고요. 로봇도 하고 있고 스마트 TV 플랫폼도 하고 있고 의료기기 헬스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치로는 24만원 정도지만 미래 먹거리 자율주행차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여기다가 80만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미래까지까지 하면 돈세형이 보기에는 LG전자는 100만원이 가도 누가 욕할 사람 없다고 가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돈세형이 만든 가치 분석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인 재무로 분석해서 기업 가치가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미래 먹거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기업의 미래의 꿈이 보입니다. 주식은 미래의 꿈을 보고 가는 거죠. 회계적인 재무적인 가치 분석에 플러스 꿈을 넣으면 됩니다. 꿈, 미래의 꿈. 그러면 이 주식 투자가는 꿈을 먹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돈세형이 재무적인 초간단 재무적인 분석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용어를 알 필요 없고 돈세형이 알려준 용어만 알아도 충분히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주말에 1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우리가 100억 가는 부자의 역량을 만들어야 돼요. 자, 화이팅!